안녕하십니까. 간양문화원 독서 아카데미 인문학 콘서트 오늘 강의를 맡은 홍봉기 관양학 연구소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고종환 시인, 우리 고종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추석날 뭐 음식들 많이 드셨나요? 이번에는 아주 뜻깊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가 그리 뜻깊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는데 예. 추석 전에 퇴원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 다 모였다. 예. 돈 좀 푸셨겠네요? 예. 어머니 퇴원하시고. 소장님은 자리를 까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은 그 고사성어로 이제 마음 챙기기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옛날 홍사덕 국회의원 돌아가셨던 홍사덕 국회의원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지금 잠이 옵니까? 네, 요즘 잠을 못 드는 사람이 참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보니까 또 환율이 1,400대 가까이, 지금 1,390원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업들 입장,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값이 그리 높아지면은 애써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들 이윤이 남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간단하게 우리 마음을 긴급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고사성어 있죠? 고사성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사성어. 이 고사성어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들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뭡니까? 천고마비? 천고마비. 그러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어쩐다 그러죠. 살찐다. 예, 근데 이걸 좀 개그식으로 했을 때 아시죠? 예,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마비가 온다. 예,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은 몸이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저를 맞자 마비가 오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죄를 지으면은 빌 곳이 없다는 우리 공자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사성어 하면은 몇 글자로 다 생각을 하실까요? 다 거좀 사자성어로 생각하고 있죠. 4글자. 예.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자성어로 씁니다. 한 95%가 넘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2글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12글자도 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다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영고 고자. 그리고 애고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영고,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 고대, 중세, 현대 할 때 그 시간을 말하고, 이것은 자기하고 가까운 관계성 있는 것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겠네요. 누구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하고 오랫동안 관계 있던 사람들. 그래서 고사성어를 놓고 보면은 2글자도 있거든요. 우리 고 작가님,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해지고 싶지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요? 예,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고사성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전할, 완전할 완자잖아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구슬벽자거든요. 구슬벽. 이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구슬. 이것을 우리 완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구슬이 완벽이었구나. 이 고사성어의 유래를 보면 약간 재밌는 거 있습니다. 조나라 있잖아요. 조나라. 조나라 때 해문왕이라고 이 해문왕이 있었는데요. 이 해문왕이 화시지백이라고 하는 이 구슬 이름이 원래는
화씨지벽입니다. 요 구슬벽. 아.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구슬이 있었는데 이 구슬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신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은 겁니다. 이 구슬을. 그 신하 이제 목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거든요. 목현. 예, 목현이라고 하는 이 신하의 구슬을 빼앗았는데 이 구슬의 소문이 그 진나라 있지요. 진나라 소양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소양왕 있지요. 소양왕의 기회까지 들어갑니다. 아, 이웃나라 왕. 예. 그러니까 그때 진나라는 아주 대국이고 조나라는 눈치를 보는 나라니까 그 소양왕이 듣고 그 구슬을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아끼는 15개 성 있죠. 성. 15개 성을 줄 테니 그 구슬을 달라 그럽니다. 아, 굉장히 귀한 구슬이 되었네요. 예, 그 당시 때는 굉장히 귀한 구슬인데 근데 가만히 해문왕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 진나라 왕이 소양왕이 안 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방금 자기 신하 목현 그것을 알고 목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식솔 중에 아주 지략이 뛰어난 식솔이 있습니다. 그 식솔 이름이 누구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린씨예요. 인씨. 인상여라고 하는 신하가 자기 식솔이 있습니다. 이름이 인상여. 나중에 사마천 사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여편이라 해가지고 이 완벽이라고 하는 유래가 나오기는 합니다. 상여 이름을 따서 그 인상여를 보냅니다. 그래 인상여가 딱 구슬을 가지고 그 소양왕한테 갖다 바치지요. 그리고 줬는데 소양왕이 보고 구슬만 욕심을 내지 15개 성을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여가 꾀를 냅니다. 아, 왕이시여, 단지 그게 흠이 있는 곳이 있는데 흠이 한 곳 있는 곳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양왕이 그 상여에게 구슬을 줍니다. 그럴 때 재빨리 상여가 구슬을 입에다가 물고 왕이 구슬만 탐했지 15개 성을 줄 기미가 안 보이니 내가 내 머리통을 깨서 이 구슬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흠을 내겠습니다. 그 소양왕이 깜짝 놀라서 다시 그 구슬을 조나라 해문왕한테 다시 주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슬이 흠이 없고 좋았으면은 지금도 완벽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는 2300년, 2500년 그런 수세기 동안 그런 말들이 안 죽고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활용되는 것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영어로 말하는 퍼펙트인데 이 퍼펙트 하나에 이 하나에 이렇게 귀한 또 아주 심오한 뜻이 있었고 이게 2300년을 살아남았다는 걸 보면 정말 완벽이라는 글자 그대로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글자가 그렇게 세월이 오래되도록 살아남은 거에 관해서 별 생각이 없지만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다 보니까 그 말은 계속 회자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사자성어. 이제 사자성어 보면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4글자로 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조숙녀. 요조숙녀.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요조숙녀는요, 그 사서오경 중에 하나인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경. 그 혹시 사서오경 기억나십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한 공부한 점에 한번 다시 우리 그 생각을 거슬러서 한번 봐봅시다. 도덕 시간에 문제로 나왔던 사서오경 또는 삼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의 뭡니까? 논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논어야 논어 있고 또 맹자 있잖아요. 맹자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학 있습니다. 대학.
그다음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었던 중용이 있습니다. 중용. 아, 이제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죠? 예, 예. 중용이 있습니다. 이 사자, 이 사서. 뭐 옛날에는 이 사서를 다 공부를 해야지만이 선비 노릇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삼경 중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경이 있고요. 또 서경 있잖아요. 서경 있고 또 역경. 흔히 말하는 주역. 아, 주역이 역경이었군요. 예, 주역이죠. 주나라 역이라 해서 이 역자가 바꿀 역자도 됐지만 시울 이자도 소리가 나고 두 개 다 납니다. 예. 시울 이자, 역경, 주역. 이제 오경 하나 더, 오경은 두 개를 더 보태는데 우리 얘기 있잖아요. 얘기. 예. 얘기가 있고요. 얘기. 또 뭐가 있습니까? 얘기 하나 있고 춘추. 기억나신가요? 예. 예, 공자님이 기술했던 역사서 일종의. 역사서. 예, 춘추 이렇게 해서 오경이 있는데 그 중에 요조숙녀가 시경에 나옵니다. 시경 첫 장 펴시면은 바로 요조숙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남자들의 로망이 요조숙녀잖아요. 요조. 뭐 얌전할 요자로 많이 씁니다만 거역할 요자.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얌전한 여자. 요조숙녀. 요조. 예쁠 조자로 많이 씁니다. 예. 뭐 맑을 숙자는 뭐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요조숙녀. 저희 아내가 숙자가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잘 고르셨네요. 예. 옛날에 여자 이름 숙자 많이 썼잖아요. 예. 그래서 요조숙녀도 지금 시경에 그대로 첫 장 열면 요거 다 있습니다. 전정긍긍이라든지 다 첫 장이 있어요. 아. 지금도 우리는 전정긍긍이 아니라 전정끙끙이지요. 아, 그 요조숙녀 있고 원래 요조숙녀가 글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군자 호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구할 구자인데 뭐냐면 군자의 가장 좋은 배필이다 그 말입니다. 요조숙녀. 예, 옛날에도 군자들이 가장 구하고 싶은 배필이 요조숙녀였다. 이 소장님의 사모님이 아니신가? 아, 예. 요조숙녀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여우숙녀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요. 사자성어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살이가 고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사서삼경에 이런 그 고사성어가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이 그 일화들, 그 엮인 역사성들 그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일화, 중국의 역사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뭐 베트남, 일본, 한국 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제 비중이 거의 중국 비중이 크다 그 말이죠. 예. 그 12자짜리도 있거든요. 예. 이왕 나온 김에 한번 봐볼까요? 예. 자, 12자 고사성어도 보면요. 긴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명자는 불언천이라고 하는 자, 원망할 원자 기억나지요? 예. 불언천. 자, 명을 아는 자는 하늘의 명을 알고 있는 자는 운명을 아는 자는 불언천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아는 자, 지기자. 지기자는 불언인이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제 고사성어를 놓고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품었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내 심리를 치료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이 12자 사자성어도 고사성어도 고사성어도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힐링이 되는 맞아요. 치유가 되는 맞습니다. 고사성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치유를 한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가자면은 그렇습니다. 그 유자가 병 고칠 유자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유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거 치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자를 가만히 찾아보면은 파자를 해보면은 이것이 응답할 유자. 대답의 마음을
내가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무엇인가 나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냥 맞지 않았을 때는 결국 마음에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인문학 콘서트인데 가장 치유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예, 공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 안 했습니까? 그 메시지하고 기억나십니까? 마사지. 예, 마사지. 저 메시지는 이렇게 쓰잖아요. 메시지. 근데 마사지는 이렇게 알파벳 하나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런 언어, 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억눌린 마음들, 또 병든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우리 몸을 직접 만져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마사지는 거의 한 통속인 거죠. 우리 고 선생님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우리 참 많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참 안녕하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물론 뭐 안자는 편안할 안자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명자도 보면은 이렇게 집 속에 마음심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명자가 있습니다. 고물의 정자가 있어요. 이것은 그 상다리를 말합니다. 그 식탁 위에, 그 각골문에 보면은 식탁 위에 그릇 속에 먹을 음식이 많다. 그럼 우리가 먹을 음식이 넉넉하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면 옛날 농경시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말이었는가. 사실상 가장 비참한 것이 배고픈 거잖아요. 아무리 공자 흉내를 내고 싶어도 3일 굶으면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장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안녕하십니까 하지만은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안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당신이 정말 안녕하냐 물어보는 배고프지 않고 안부 물어보는 지금 안전하냐 이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인사가 안녕하십니까가 나왔다. 지금도 이렇게 태어나면은 우리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 고 작가님도 뭐 힘든 일도 만나고 참 인생이 참 썰물과 민물처럼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은 인생을 한 권의 문제집이다 그랬겠습니까? 오늘 한 문제 풀면은 내일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해서 가만히 반대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우리는 자꾸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불행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지만은 이걸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인생 자체가 누구에게든지 불행이 올 수 있고 역경이 올 수 있다. 그것을 수용하면은 그 역경이나 그 불행 자체가 더 이상 불행으로 나를 못 살게 한다든지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 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왜 나한테만 불행을 빚게 됩니까? 왜 불행은 다 너한테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그 세옹지마라고, 물론 이 세옹지마 보시면은 이 세자가 변방 세자잖아요. 변방, 저 변두리. 변방에 사는 늙은이 옹자니까 세옹지마. 기억나시죠? 말이 집을 나가요. 말이 집구석을 나가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됐다. 이렇게 동정을 하지만 그 노인은 뭐 어떻게 알겠느냐. 나간 것이 잘 될런지 못 될런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새끼를 쳐서 들어오잖아요. 야, 근데 이제 또 이 집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낙마를 해서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영감을 동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한테 이로울 난지 불행을 난지 어떻게 아냐 인생을. 근데 전쟁이 나서 그 고을에 있는 그 아들 또래의 남자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지만은 그 아들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개관사정시라고 사람은 관뚜껑에 못질을 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놓고 보면은 야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를 통해서 야 우리의 마음의 짐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제 이 세용지마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우리 아내를 만난 게 이 세용지마였어요. 야 그래요. 원래는 이제 다른 여자분을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펑크를 내가지고 예. 우리 아내가 대타로 나왔는데 그 여인을 만났다면 지금의 이 행복을 못 누렸을 것이 아닌가. 그러죠. 그 참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아내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는 저 집사람이라고 하고 와이프라고 말을 안 합니까? 예. 근데 아내가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그러면 뭘로 변합니까? 나이프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프. 예. 아내는 나이프로 변합니다. 나이프로. 왜냐하면 집을 지켜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이프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가 발음은 뭐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고사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짚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답답할 때 또 그 고사성어를 통해서 그 답답한 것을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한 번씩 말하지만 이 답자 봐보세요. 대죽자의 합할 합자잖아요. 대나무를 쪼갰을 때 다시 합하면 딱 맞잖아요. 이거 맞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우리 인생이 답답하다 하는 것은 아마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고사성어를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작가님은 불평 불만 할 때가 있지요? 저도 그렇죠.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불평 불만이 많이 생깁니까? 좀 뭐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 원하는 데 안 풀릴 때도 있고 약간 무시당했을 때? 네, 무시당했을 때. 예, 그러죠. 사람이 사실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의 논어를 보다 보면 위로받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기편에 보시면은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러와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뒤가 뭐 나옵니까 이제? 자원박래? 예, 유붕이 자원박래면 불력 낙화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임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오라. 임부지.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부지입니다. 부지. 임부지 불원. 알아두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은 임부지 불원이면 불력 낙화하라. 임부지 불원이면 불력 낙화하라.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임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오라. 죄송합니다. 불력 군자오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화내지 않는다면 성내지 않는다면은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군자 되는 것이 놓고 보면은 화를 내지 않는 것.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근데 그것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무시당했을 때는 정말로 가장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4대 성인들 보면은 거의 다 시대에 무시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예수님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고 또 인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도 고백도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임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오라. 오죽했으면 군자가 되는 거 성내지 않으면 임부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마 공자님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럼요. 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장에다가 임부지라고 하는 말을 첫 장에다가 딱 기로 건 것도 보면 의미가 있잖아요. 공자님도 무시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4대 성인들조차도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하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범부들이야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면 울게 된다. 그래서 부득평명이라고 했어요. 부득 얻을 득자 딱 써가지고 사람이 평안하게 자기 자리를 갖지 못하면은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득 그 평명을 보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쫓겨났다든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든지 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누구든지 부득 평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이 말이 더 중요한 그 이슈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조금 많이 참고 우리 민족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평명. 그래, 인내를 한다는 것이 제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우리 참을인자를 쓴다 안 했습니까? 뭐 옛날에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매는다. 뭐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 참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 따라 임계점이 다 있고 성격에 따라 한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저 정도는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더 참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뭐 수량화한다든지 계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가 많이 쌓이면은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이제 어진 단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까 사서 삼경 중에 시경에 아주 한번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그 지지 이후 유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지 그칠 지자 아닙니까? 자 어조사 지지 이후 이 후자는 뒤후자하고 같이 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지 이후 유정. 자, 내가 머무를 곳. 아, 내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제 머물러도 되겠다. 이 머무를 곳을 안 후에 유정. 올바른 방향이 정해진다 그랬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의 후. 이렇게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정의 후. 정의 후에는 능정이라 그랬거든요. 자, 능정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방향이 딱 정해지면은 내가 고요해질 수 있다. 머무를 때를 안 뒤에야 동요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머무를 때를 아니까. 그러면 또 이거 점축으로 나옵니다. 정의 후에 능안한다 그랬거든요. 평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안 흔들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정해야 할 방향, 내가 고요하게 있어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안정이 오고 그리고 이제 아니 후에 뭐가 나오냐면은 능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려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생각려자.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올바르게 깊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후에 이제 능득이라 내가 깨달은 바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 순서가 다 있네요. 그럼 바로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거창하게 뭡니까? 그 프로이드 심리학이다, 뭐 칼융 심리학이다. 우리는 주로 외국에 의존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사성어, 사자성어만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가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심오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것은 응축되어 있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응축되어 있는 엑기스라고 말이죠. 그 물만 타서 먹으면 됩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 표현력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이고, 예, 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알 것은 제가 요즘 들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기곡천계라고 사람들이, 잘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곡천계. 자, 곤이 백조 곡자입니다. 기곡. 천은 천할 천바가달 천자입니다. 제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개는 탁개자 있죠? 우리 탁개자. 귀한 새와 천한 닭? 예, 이제 직역을 하면 귀한 새와 천한 닭인데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멀리 있는 백조, 곤이는 귀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있는 닭은 천하게 여기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습성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히 여겨요. 근데 우리에게 맥주를 주고 밤에 불금 때 닭 한 마리 뜯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닭이잖아요. 치킨이잖아요. 치킨. 닭은 닭알도 낳아주고 잠도 깨워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천바가다 천하다는 뜻을 보다 보면은 흔하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 심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내 곁에 없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죠. 그러니까 내 곁에 지금 있는 우리 고 작가님이 내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죠. 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 우리 소장님은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귀곡천계라고 하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습성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사성어를 보면은 내가 내 가까이 있는 내 친한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와이프, 내 자식들, 내 어머니, 내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내가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았는가 이런 자기 반성도 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 듣는 이 고사성어지만 굉장히 오늘 많이 와닿는 고사성어. 기곡천계는 우리가 주로 한번 마음에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고사다. 가슴에 두고 우리가 순간순간 되뇌일 수 있는 고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 선생님 말을 잘한다는 게 있잖아요. 참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것은 쉬운데 정말 적합하게 말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 누구든지 말을 잘하고 싶고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말은 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잖아요. 내게 들어온 지식들, 내게 들어온 경험들 이런 지식과 경험치들이 결국 언어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말을 단순하게 기교 몇 가지를 가지고 잘한다는 것은 그건 금방 바닥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고전을 읽고 사색을 하고 또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을 내가 읽은 책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이런 걸 통해서 내 것이 되지.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 그 광양시 어딥니까 의회에 가면은 이런 액자 현악판에 걸려 있습니다. 담화용이라고 하는 담화용이 말씀 담자지요. 자 어찌 하자입니다만은 용이는 우리 많이 듣죠. 쉽다. 용이하다. 쉽다. 그 말하는 것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말하는 것이 어찌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말하는 것이 너무 쉽다. 근데 이것을 왜 의회에 걸어놨을까? 깊은 의미가 있죠. 의원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현역판을 준 사람은 깊은 의미를 갖고 준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쉽게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돌려놓고 생각해보면 진짜 말 잘하고 정치인으로서 진짜 품기 있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언어학에 보면은 우리가 그 뭐가 있냐면은 의미론하고 화용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의미론은 말 그대로요. 그냥 낱말의 뜻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은 화용론 있잖아요. 대화? 대화할 때 요거는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쓰는 말입니다. 화용은.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우리 고 작가님 밑에서 시다발이 노가다를 해요. 그럼 이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우리 고 작가님께서 노가다 10장이에요. 저한테 말을 합니다. 물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물을 그러면 목이 마르는구나. 얻는 시원한 물을 떠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상황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하고 물을 떠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의미론에 화용론이 아닌 의미론에 중점을 많이 두는 사람은 그렇지 물은 H2O지 물은 뭐 어쩌저쩌지 과학적으로 어쩌지 이런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의미론보다는 화용론에 더 접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 적합한 의미를 찾아야지, 적합한 그 용어, 활용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람이 그 말 뜻을 자꾸 깊이 찾다가 보면은 굉장히 관계가 좀 틀어질 때도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기본일 테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 작가님이 노가다 10장이 나에게 물이라고 했을 때 뭐 의미론으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거 목이 말라 줄 테니까 시원은 물 좀 갖다 달라. 맞습니다. 그걸 알아듣는 것이 이제 화용론이죠. 일종의.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전곡을 찌르다. 전곡. 그러죠. 전곡을 찌르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전곡도요. 그것이 그 뭡니까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화살을 쏠 때 관역입니다. 원래 곡이. 관역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정면으로. 우리 저기 옆구리를 찌른 줄 알았어요. 뭐 옆구리를 찔러서 알아들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글자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하나 써보겠는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갑시다. 부끄러워할 치자입니다. 자, 누가 뭐라고 저번에 SNS에 글을 올려놨냐면 젊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 자살 안 하는 비결이 정치인을 닮으면 된다. 저렇게 뻔뻔의 극치로 정말 뻔뻔 중에 최상의 뻔뻔하게도 살지 않느냐.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없죠. 정치인들을 닮아라. 그 사람들의 뻔뻔함에 반만 닮아도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끄러워할 치자. 자, 우리는 귀에 듣는 거, 그것은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고선생님도 간혹 살다 보면 뭐 참 부끄럽다는 생각 많이 느끼죠? 부끄러운 일 많죠?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 자, 그래서 부끄럽다, 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고, 좀 이따가 합시다. 부끄러우니까 좀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